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벌써 예언이 성취되는가,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그동안 몇 개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언이라는 방송으로 나갔던 것이 모두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구독자가 단기간에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신기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여권 측의 내분 또는 그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이 총선에서 완패를 하게 되면요, 차츰차츰 분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가을쯤이었는데요, 지금 벌써 그러한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예언한 것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이 완전 대폭등을 해서 이 정부가 붕괴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빠르면은 내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벌써 조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언했던 이 두 가지요, 여권 측의 내부 갈등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이 정권의 부담,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 가지고 그 예언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부동산 대폭등 이 예언요, 이걸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 집값을 힘으로 억지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눌러 놓으니까요, 당연히 풍선 효과죠. 이 수용송으로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 이곳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권의 정책대로라면 이걸로 또 규제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선거판에서 불문율 중에 하나가요, 선거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을 이런 것을 내어놓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경기 남부벨트 여기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경기 남부 벨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 당선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남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해서 이 서울에 비해서 조금 소외가 되어 있던 그런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근에 와서야 이제 조금 오르는 건데 그걸 또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아버리면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요렇게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올랐던 이 경기 남부 지역, 이곳은요, 의외로 이 집주인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직접 거주를 하는 그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제를 딱 해버리면요, 집주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표를 의식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가 코앞인 이 민주당에서는요, 집값 규제 요거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청와대 측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야, 이거 원칙대로 가자. 서울 집값을 겨우 잡았는데 경기도 니들이 왜 오르냐? 집값으로 돈 버는 거, 이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러면 경기도 집값 이것도 당연히 우리의 원칙에 맞게 잡아버려야지. 자, 청와대는 이러한 강경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 양반이 이해찬에게 이 수용성, 이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자는 그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요,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언론에서는 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수용성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수원과 용인은 엄청 올랐습니다. 감정원 자료에 의하면요, 수원은 지난주에만 한 주 동안 2%가 올랐다고 합니다. 통상 많이 오른다고 하면요,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요, 1년에 2% 내지 3% 정도 오르는데 이거 일주일 만에 2%가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폭등을 한 게 맞죠? 이거 제 예언이 이미 들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요,
무조건 규제를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기 남부벨트 또다시 규제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이죠. 광명이나 구리, 부천, 안양 뭐 이쪽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토부가요, 이곳에 대해서 규제를 새로이 넣기 위해서는 정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집값이 1.3배 이렇게 오른 지역은 무조건 규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경기 남부 지역 이곳은요, 대부분 이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가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원칙을 고수한다면요, 이 경기 남부 지역 이 대부분을 규제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 남부벨트 이곳을 모두 묶어서 모두 새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벨트를 묶지 않고 그 일부 지역만 어설프게 빼버리면요, 그렇게 되면요, 그 빼버린 지역 그곳만 또다시 풍선 효과로 엄청 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규제를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왕창 묶어서 함께 규제를 가하는 게 그게 청와대의 입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경기 남부벨트 전체를 묶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 남부를요, 그 전체를 벨트로 엮어가지고 모두 규제를 딱 때려버리면요, 이번 총선요, 그야말로 부동산 이슈 전국 요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소외감을 느껴서 민주당의 마음이 딱 떠나버릴 것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서울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그동안 안 올랐다가 이제 겨우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야, 그걸 규제하냐 막 이러면서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민주당은 참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이 집값 자체가 이 거론이 되는 것 자체, 이것이 민주당에는 악재인 거예요. 이것이 선거판에서 이슈가 되는 그 자체, 그것이 민주당에는 정말 최고의 악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슈를 딱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이 이슈가 되는 그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표심이 떠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했던 거, 부동산 폭등 때문에 이 정부 정말 힘들어질 것이고 정권이 결국에는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저희 예언요, 그 조짐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아주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 자체가요,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수면 아래에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이 이 여권에는 가장 좋은 모양인데요. 이것이 딱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욕을 먹게 되는 지금 딱 그런 모양새고요. 분명히 손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민주당과 청와대, 이 여권이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청와대와 국토부 쪽은 원칙대로 이 규제를 그냥 가져가자, 뭐 이러한 쪽이고요. 원칙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밀리게 되어 있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장 눈앞에 선거가 닥쳐 있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절대로 이 부동산 규제 이거 안 된다는 입장이죠. 여러분, 지금 이 규제가 거론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이 수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서울 지역을 비정상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힘으로 눌러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풍선 효과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신들의 규제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집값을 올려놓고 그걸 또다시 막기 위해서 또 규제를 하는 꼴인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규제를 하면은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출이나 이 세제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집을 보유했던 사람들과 규제 직전에 이 새로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불리하게 되는 모양새죠. 대출도 안 나오고 보유세, 이 세금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책 실패로 인해서 생긴 그 일에 대해서 또다시 규제를 가해버리면요, 일단 그 경기 남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안대로 하자니까 지금 시작된 이 무서운 집값 상승세를 선거 전까지는 절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전날까지 이 2달 동안 경기 남부 집값은 정말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막 패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숙명이에요. 좌파의 속성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이슈로 총선에 참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당과 청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딱 그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선거에서 이 부동산 이슈로 참패를 한다면요, 아마 이 당과 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부동산 폭등 조짐, 이것이 제 예언보다 일찍 온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갈등의 조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가지 저의 예언이요, 한꺼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예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저의 예언들, 이 2가지가요,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권 내부 갈등, 이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금태섭 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여권이요, 금태섭 의원에게 공천을 안 줄 듯한 딱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금태섭 의원이 입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하는 꼴입니다. 이러면요, 중도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완전히 이거 크게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여권의 내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총선에서 여권이 패하게 되면요, 그냥 이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낯뜨거운 장면을 구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로우셨습니까? 이 김태우 TV의 예언이 딱 들어맞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김태우의 예언이 이것이 딱 들어맞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